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 또 아내와 또 저 자신 목사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더 큰 영역을 발휘하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되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려지는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잘 알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롬사님 뭐 여기서 계속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예. FAQ 저게 자주 부르는 질문이잖아요. 네, 아예 묻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자주 물을 것 같은 질문.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한 번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생각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3절 오늘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네, 17절에서 33절 베드로가 사내들이 공에 끌려갔던 장면이에요. 네. 넘기는 게 있나? 어디 있구나. 이게 한 컴이라 이런 거예요? 한 컴 PPT인데. 네.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좀 저의 그 스타일을 만들게 됐어요. 제 스타일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시 한 편 읽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상마하다고 생각할까봐 시 한 편 읽고 제가 이미지도 계속 나와서 따뜻한 심장과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거의 특별한 예 없음 제가 제시로 쭉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시가 제일 좋아요. 본인이시라고? 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엄마가 살아있다. 50살이 넘어 자꾸 어머니가 엄마로 불려진다. 엄마는 어머니보다 가깝다. 엄마하고 부르면 더 큰 반영이 마음속에 일어난다. 엄마,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더 부를 수 있을까? 20살 넘어 어머니가 된 엄마가 늙어질수록 다시 엄마가 된다. 예, 요즘 어머니가 초기침에 진짜 있어가지고 엄마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감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와 사도행전 5장 17절 33절 다 똑같으니까 엄마가 다 있으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우물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려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려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너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가 아니라 하더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모여 사도들 없이 보자 했으되. 아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는 함의라는 게 있습니다. 함의. 그러니까 함자가 포함하다라는. 그러니까 겉에 표면에 드러난 건 별 뜻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은 함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할 때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미군이 죽을 것 같아서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린 도시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입니다. 사실은 나가사키가 아니라 기타큐슈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상황이, 그러니까 날씨, 그러니까 옛날 비행기들은 좀 날씨 조망이 확보가 안 되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잘 못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기타큐슈 대신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왜 떨어졌을까요? 그 수많은 도시 중에서, 일본의 수많은 도시 중에서 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을까요? 그 함의를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일본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려, 조선 이렇게 이제 대놓고 하는데 걔네는 AD 600년부터 천황이라는 이름을 계속 왕자리는 있는데 어떤 시절부터 천황은 존재하되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후 즈음서부터 에도가 그 명치 유신 전까지는 에도마코,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을 다스렸어요. 근데 명치 유신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될 때 주도했던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 조슈번하고 사츠마번. 번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 영주 땅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최근까지 사실 봉건제였어요. 지방의 백작 같은 존재, 영주 같은 존재가 다스렸는데 그게 하나의 국가라고 번이라고 했는데 조슈번하고 사츠마번이 둘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도사견이 나온 도사번, 그 료마가 출신 도사번까지 조금 도와주는데 어쨌든 조슈번하고 사츠마번이 힘을 합쳐서 에도마코를 타도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전국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슈번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가면은 이토 히로부미, 그 현재 아베, 그 사람들 지금까지 계속. 근데 조슈번하고 사츠마번도 자기들끼리 한번 싸웠어요. 자기들 싸울 때 조슈번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조슈번의 근거지가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여기 주코쿠라고죠. 그쪽 히로시마 이쪽 동쪽 끝에 본 섬의 동쪽 끝이고 사츠마번은 규슈, 넓게 보면 규슈. 그래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한 번씩 떨어뜨린 거예요. 그 주도 세력, 일본 제국주의 주도 세력이 조슈번하고 사츠마번인 걸 미국 사람이 아니까 거기 한 방씩 히로시마 중심 도시, 그다음에 기타큐슈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나 보다. 그런데 함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함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세금 딱 동전을 갖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거기서 세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통치권의 문제, 왕의 문제인 거예요. 통치하다라는 말은 바꿔보면 징수권에 관한 거예요. 징수권. 내가 이 지역을 통치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걷고 있다라는 얘기고, 누구에게 세금을 준다라는 얘기는 나의 왕이 누구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건 나의 하나님은
가이사 나의 왕은 가이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본 함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현명하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대답은 진퇴양난의 대답이었어요. 사실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란에 가까운 얘기고 세금 바쳐라는 매국노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 얼굴이지? 가이사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현명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순간에는 너의 왕은 가이사냐, 너의 왕은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이 땅의 백성인데 이중 신분, 이중 국적자의 형태의 신분인데 하나님과 가이사가 부닥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통치자가 부딪힐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는 땅에 사는 천국 백성인 거죠. 땅에 사는 천국 백성이라면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이 부딪힐 때 이런 베드로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함이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지 마세요. 쉽게 보지 마세요. 세상은 함의가 있습니다. 함의가 있어요. 솔로몬이 왜 아비삭을 달라는 아도니아의 그 부탁에 벌컥 화를 내는가?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비삭은 이제 다윗의 그 말년에 함께 몸을 데워주던 여자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이제 왕권에 밀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렇게 꾸겨져 있다가 바세바한테 이제 우회적으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 자리는 내 자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럼 아비삭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왜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내 형인데 왕권도 구하시죠 하고 벌컥 화를 내고 그 일로 빌미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어떤 함의가 있냐면 왕의 계승자가 왕의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가실 때 이제는 이제 청년을 넘어서 이제 어른, 그러니까 장년, 점점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함의를 살피시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예.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주 물을 것 같은 질문. 제가 저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뭘 자주 물을 것 같아. 일단 이건 제 기본이고 희년, 면제년, 분기, 이자, 토지는 하나님의 것. 훈홍선생님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개헌, 토지, 분기, 이자 금지, 7년, 면제년, 나의 신념, 토지 수탈적인 임료와 빚, 이자가 없어지면 인플레이션 경제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가 될 것이다. 이게 해볼 수 있는 제 생각에 축구 이거가 이게 어디 키포인트예요. 이 시스템의 키포인트예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틀려. 이거는 증명이 됐어요. 그 균형 재정의 실패라는 책도 있고 한국에서 한 해 증가하는 재화 서비스 가치 약 2,000조나 되어 늘어난 통화량보다 훨씬 많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계속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발생되는 게 한국은행에서 막 돈을 찍어내서가 아니에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돈과 반대측에 있는 재화 서비스는 더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1년에 2,000조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우리가 2,000조 정도 통화를 찍지는 않거든요. 근데 항상 물가는 올라가. 왜냐? 누군가에게 우리의 큰 분기수 계속 파일을 주고 있는데 그 빈 공간을 메우려면 인플레가 돼야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땅을 가진 지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임료를 올리는 것과 이자, 금융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로 계속 자기 채워가기 때문에 경기 큰 파이 안에서 계속 그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주 물을 것 같은 질문.
근데 제가 국가 토지를 이렇게 이제 사유지들을 국가가 사야 된다.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근데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은 특히 공산권 나라는 몰수해 버렸어요. 몰수. 국토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꼭 개인들에게 돈을 주고 사야 하나요? 국토의 소유권 50년 사용권을 바꾸는 어렵게 헌법 개정을 하는데 엄청난 국가 재정을 들여 굳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들에게 토지를 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사야 할까? 영국과 미국이 흑인 노예를 해방을 시켰어요. 두 나라의 해방을 비교를 해보면 흑인 노예 규모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흑인 노예가 대량으로 필요했냐면 아메리카를 새롭게 개척하는 노동력이 필요해서 엄청난 흑인 노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1660년부터 영국에서 노예 매매, 그러니까 사실 노예 무역 금지법이에요. 노예 매매 폐지법이 생긴 1807년 150년 동안 적어도 12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팔렸어요. 1200만 지금 생각하면 적죠. 저 당시 세계 인구를 몇 명일까 생각해보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아메리카에서 그 토지를 놓고 식민지 전쟁할 때 영국 전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됐어요. 지금 영국 전 인구보다 많은 인원이. 노예해방, 윌리엄 윌버포스가 주도돼서 했는데 1759년부터 1833년에 죽었는데 노예 매매 폐지법 1807년에 됐고 1833년에 노예 해방 법령이 통과됐어요. 링컨이 이제 주도가 됐죠. 미국 흑인 노예 해방은. 근데 저 노예 1861년에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살짝 이길 것 같은 분위기에서 강릉에서 9월 20일 날 노예 저걸 때 선언할 때는 식민지주 남부의 노예 해방 그리고 1863년 1월 1일 반란주의 노예 그 해방이 시행이 됐고 에코가 있죠. 네, 그 이거 원래 있나요? 아니, 늦은 것 같은데. 선생님 다? 네. 어디가 켜져 있나? 네. 그래서 저렇게 65년 1월에 노예가 전면 해방이 됐는데 제가 왜 링컨 윌버포스의 그 생모를 썼냐면 공교롭게도 1830년 영국의 노예 해방 법령이 통과됐을 때 1830년 윌버포스 죽죠. 링컨이 1865년에 죽죠. 1862년에 전면 해방이 되죠. 저런 게 사명이 아닌가. 자기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죽어서라도, 죽을 때쯤에, 죽은 후에라도 통과되는 것들. 근데 다음에 토지를 사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영국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킬 때 2천만 파운드를 노예주들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노예주들에게 2천만 파운드의 돈을 보상해줬는데 저기 현 시세로 보면은 약 27조 170억 파운드라고 그러고 그 당시 영국 국가 재정이 4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00조를 노예 주인들한테 줬어요. 보상을. 그 노예 현 시세의 40%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 아니고 무지한 돈이죠. 그러니까 영국도 그걸 한 번에 줄 수가 없어서 34년에서 40년까지 6년간 나눠 지급을 했고 거기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는 이런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협력해다오 하면서 70만 파운드를 지급을 해줬어요. 대가를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냐면 노예들 월급을 줬어요. 그건 이제 나눠서 조금씩 줬겠죠. 그러니까 링컨이 해방됐을 때 노예 해방을 시킬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해방은 됐는데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이건 뭐 신분은 자유로운데 먹을 게 없어. 노예했을 때 그거 밥을 먹여줬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가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영국은 이렇게 보상을 하니까 노예주들이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 돈으로. 그리고 근데 저 목돈을 줬는데 월급 많이 줬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예 10명 있는 사람한테 노예가 막 한 명당 1억이면 4천만 원에서 4억 줄게. 4억 받았는데 노예들한테 뭐 40만 원 월급 만약에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갔는데 4억 가지고 월급도 줬고 많은 학자들이 뭐에 투자가 됐냐면 산업혁명 1700년대 말에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그 돈이 증기기관이라든 여러 지금으로 치면은 스타트업이고 벤처기업들이죠. 저 돈들이 산업혁명 그 산업 분야에 투자가 돼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미국은 돈 안 줬죠. 물론 해당 얘기는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노예에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는 얘기는 좀 자가당착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선제적으로 돈을 주면서 제도 시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남북전쟁의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예 해방이 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예. 무역에 대한 견해, 그다음에 연방에 대한 견해 차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61만 8천 명이 죽었는데 그 전 인구의 8%래요. 우리로 생각해보면 4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남북 전쟁 하면서. 인구의 8% 죽으니까 우리는 10%가 500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국토의 30%가 황폐화됐고 150억 달러가 피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현 달러, 그 다음에 파운드 이렇게 환산 계산하면 75억 파운드예요. 파운드하고 달러하고 2대1이잖아요, 거의. 그럴걸요? 그런 건가? 그럴 거예요. 그거 계산 안 해봤네. 돈 더 싸게 먹힌 거죠. 그쵸? 싸게 먹힌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1815년부터 1815년 어떤 되냐면 나폴레옹 몰락이 되면서부터 1815년부터 1920년까지 확실히 영국이 패권을 가진 나라가 돼요. 바다는 1700년부터 영국이 차지했는데 땅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 몰락되면서 패권국가, 기축통화국가가 영국이 돼요. 물론 노예 해방과 그것이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국가는 축복을 받는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미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링컨 내각 안에 있던 사람이 알래스카를 사는 재무장관이었고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에 대한 견해가 합일이 되니까 아메리카에 미국 주로 속해져 있지 않은 주들이 급속하게 미국 주로 포함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동부하고 캘리포니아 대략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동부는 이렇게 남북으로 됐는데 왜 저 파란 나라들은 주로 못 들어왔냐면 기존 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지역 우리 미국으로 주로 들어오고 싶다며? 근데 너네는 노예제도 찬성이야 반대야? 그러면 나는 찬성이야. 그러면 북부주들이 다 반대라는 거예요. 걔네 들어오면 안 돼. 왜? 무슨 큰 결정을 할 때 주 단위로 한 표씩 투표를 하는데 저쪽이 한 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면 북부가 반대하고 반대를 하면 남부가 반대돼서 이 중간 지역의 통합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예제에 대한 국론이 통일됨으로써
저 지역이 급속하게 미국이라는 또 강력한 연방이라는 북부가 강력한 연방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됐고 또 알래스카가 저 링컨 내각에서 알래스카 삽시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먼저 팔려고 그랬죠. 얼마에 산 줄 알아요, 알래스카를? 지금 환율 생각하면 안 돼요. 80억. 아니, 좀 물가 많이 뛰었죠. 물가 많이 뛰었는데, 한일프라자 사는 돈으로 알래스카 샀어요. 이 정도 빌딩이 우리나라에서 80억이잖아요. 알래스카를 80억에 샀다니까, 미국이 러시아한테. 그래도 국민들한테 욕먹었어요. 저는 러시아한테 돈 먹은 거 아니야? 얼음 덩어리를 80억이나 주고 사? 근데 10년, 20년 때 거기서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석탄도 발견되고, 우라늄도 발견되고, 각종 자원이 발견했는데 더 중요한 알래스카의 쓸모는 해양 패권과 공중 패권. 알래스카 위에서 이렇게 러시아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뭐하니?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할 때. 알래스카가 엄청 링컨의 내각이 있었고, 그다음 링컨 비서실장이 1900년대 초에 새 대통령을 겪어가면서 아마 그 사람이 국무총리 격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상인은 사람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돈을 남기는 게 하치고 시스템을 남기는 게 중치고 사람을 남기는 게 상치다. 최고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한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얼마나 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2019년 우리나라 땅이에요. 땅. 전체가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보다 싸죠. 5,400조고 국유지가 1,000조, 사유지가 4,400조예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려냐면 상위 토지값이 높은 1%의 토지가 전체 50%라는 되는 지역의 땅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비판적인 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전체 1%의 토지가 가격으로만 치면 전체 50%의 가격이 된다. 근데 저걸 보면 굉장히 흥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1%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의 1.5배예요. 서울의 1.5배 넓이 그러면 온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서울도 외곽 지역들은 좀 땅값 떨어진 데 빼고 부산의 핵심지, 광주의 핵심지, 대구의 핵심지, 각 주 도시의 핵심지하고 서울 거의 대부분 합치면 1%거든요. 우리나라 땅값 절반 나오죠. 근데 이런 구조인데 보실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유지가 국유지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쫙 저 많은 산들이 있죠. 막 그 설악산 줄기도 있고 그 산 10개 중에 7개는 계획고예요. 그래서 내가 손집사한테 가끔 그러는 아, 저 사람 집안 산 시령이 있는 집안이야. 그게 언제 물려받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도망가는데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정신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땅이라든 재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간 위험 1번. 도망은 갈 때 가더라도 자기 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 한국 사람한테 야, 내 거 다 네가 가져. 알지? 혹시 나 다시 오면 조금 알지? 간 유형. 그래서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산 몇 개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조용히 살려고 하시죠. 그래서 산 10개 중에 7개는 개인거래니까요. 내가 보는 저 쓸모없는 모든 다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7개는, 10개 중에 7개는 개인거래니까 저 많은 사람들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살려면은 한 4,000조 정도는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느냐? 기관을 세워서 기관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현금으로 기관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냥 기본 자산청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런 기본 자산청, 전 국민에게 기본 자산을 주겠다고 하는 기관, 기본 자산청이 자기가 보증하는 어떤 채권, 퍼센트는 0%야. 하면 채권을 국가에게 팔아서 국가에게 현금을 당기고 그걸로 사는 거. 그 대신 저거는 4,000조를 종이돈으로 받으면 안 돼요. 찍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4,000조 5만 원짜리로 찍으려면 몇백 년. 저건 이제 은행 카운트로 받는 거죠. 그냥 숫자로 받는 거예요. 은행 계좌에 국가가 얼마라고 5,000조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4,000조라고 넣어주는 거죠. 숫자를. 그리고 그걸 유통시키는 거죠. 그 뱅크 시스템하고 연결시켜서. 그럼 물가가 안 뛰겠습니까? 갑자기? 안 뛸 거예요. 물가라는 건 어떤 사람이 남발하는 돈이 제가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못 져, 채권에 대한 책임을 못 져라고 생각해서 뛰는데 사자마자 그것을 연리 3%,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을 자산발전에 샀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다음 해부터 그 땅을 쓰는 사람한테 매년 3%의 이용료를 받는다면 굉장히 수익률 높은 투자예요. 3%가 그러니까 억 단위는 모르겠지만 조 단위 넘어가는 투자라는데 연 수익률 3% 나는 투자가 없어요. 국민연금 같은 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으로 돈이 몰리면 몰렸지 인플레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계략적인 얘기를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토지가 있냐면 그럼 3%씩 받는다 그러면은 당장 수익률 3%를 일으키지 못하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묻어도 우면산 같은 산 누가 저걸 지금 다 그린벨트 묶였는데 저걸 100억 주고 팔았는데 1년에 3억씩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권을 구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땅들이 분명히 생겨요. 뭐 임야 같은 건 안 살 거 아니에요. 묻어도. 그거는 다시 국가의 판매. 국가가 자산발전에서 판매해서 국유화. 왜? 우리나라는 지금 국유지가 30%가 안 돼요. 싱가포르 81%예요. 싱가포르 도시국가죠? 그래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국토의 80%를 국가가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정책이 안정된 나라예요. 왜냐면 굉장히 밀접화되어 있지만 20%를 가지고 개인들이 토지 가지고 장난을 치면 국가에서 한 10% 정도만 적정가로 임대해버리면 그냥 토지 갖고 장난칠 수